자, 고려가요 청산별곡에 관한 해설을 좀 해봅시다. 요거는 이제 내신 준비를 위한 거니까 우리가 총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바라보려고 해요. 첫 번째, 형식적인 측면에서 먼저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바라봅니다. 보통은 제가 내용 먼저 하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형식 먼저 하는 이유가 형식이 좀 얘기할 게 좀 적어요. 그래서 형식 먼저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내용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내용적인 게 이게 좀 할 말이 더 많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씩 얘기를 해봅시다. 사러리 사러리 랐다 청산에 사러리 랐다 머리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사러리 랐다. 못 터놨네요. 이거 어입니다. 어. 사러리 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지금 사러리 랐다 청산에 사러리 랐다 해가지고 요 녀석을 요렇게 쪼개가지고 요 부분을 하나의 구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총 4구로 얘기를 하고 이거 하나를 연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1년, 어이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총 8년이고요. 매 연이 지금 다 4구로 이루어져 있고 맨 마지막에 이제 얄리얄리 얄랑형 얄라리 얄라 요 녀석은 이제 우리가 후렴구라고 따로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그 옛날에는 여기 보면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1년의 후렴구 같은 경우에는 얄리얄리 얄랑형인데 나머지에서는 지금 다 얄리얄리 얄라형이거든요. 이거 오타 아니에요? 이게 저도 전설로만 들었는데 제가 공부하던 그 수능에서는 나온 적이 없긴 한데 옛날 막 90년대 초반 학력고사 시절에는 왜 1년만 이게 다른 거냐 그런 문제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그냥 다르구나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되고요. 실제로 문제가 나오진 않으니까 신경은 쓰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 구조, 첫 번째 줄에서의 구조를 묻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지금 사러리 랐다, 청산에 사러리 랐다. 이 구조가 모양이 이렇게 되죠. A, A, B, A. 그러니까 사러리 랐다. 모양이 비슷하다 이거죠. A, A, 청산에 얘는 다르니까 B이고, 사러리 랐다. A. 다시 이렇게 들어가고. 우러라세요. 얘도, 그렇죠. 자곤이러 우러라세요. 얘도 A, A, B, A 구조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또 약간 특이한 게 후렴구에서는 이 리을하고 이응을 사용해가지고 이거를 통해서 음악성과 리듬감을 나타낸다. 이런 문제들이 좀 나옵니다. 요게 형식에서 얘기할 만한 내용의 전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형식적인 내용은 요게 다라고 할 수 있고요. 나중에 뭐 학원에서 제가 연습은 시키겠지만 지금 여기 나온 이 중세국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프린트 같은 경우에 오른쪽에는 다 현대어 풀이를 해놨지만 실제로 나중에 연습할 때는 이 오른쪽 현대어 부분을 좀 비워놓고 한 두세 번 정도는 현대어 풀이를 스스로 써보는 연습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왼쪽 중세국어를 보고 바로 현대어 풀이가 떠오르는 정도의 수준은 올라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이제 내용적인 측면을 이 현대어 부분에서 한번 바라볼게요. 자, 사러리 랐다. 살겠노라 청산에 살겠노라. 머루랑 다래를 먹고 청산에 살겠노라. 이 사람은 지금 화자가 나는 청산에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청산은 뭘 얘기를 하냐면 뭐 그냥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얘기하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가 아이고 아닌 곳이죠. 그래서 이게 이상향이 되는 건데 왜 그러냐? 이게 고려가요잖아요. 고려가요인데 고려가요에서도 이 녀석은
후기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고려가요에서 후기에 쓰여진 게 왜 중요하냐? 한국사를 이래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건데, 고려 말기에 백성들, 자, 이건 작자미상이니까 어떤 양반들이 썼다고 여겨지는 게 아니라, 보통 이거 구전되다가 조선시대에 기록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지금 왼쪽에 중세국어로 쓰였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훈민정음이 생기고 나서야 기록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사람들 입에서 구전이 된 거죠. 그렇게 계속 구전이 되다가 훈민정음이라는 걸 만들고 나서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걸 기록을 한 거죠. 그렇게 되는데, 이 고려 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일단 우리가 제일 크게 알고 있는 거 몽골 침입. 몽골 침입하면서 고려 말에 사람들 사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일단 뭐 통계적 자료나 그런 걸로 봐도 이 한반도에 몽골 침입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의 인구가 일본보다 인구가 많았다 그래요. 근데 이제 몽골 침입이 이루어지고 나서 한반도 인구가 일본한테 역전당했고, 그 뒤로는 지금 이제 일본 인구를 한반도 인구가 넘어선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니까. 그리고 고려 말에 이성계가 왜 유명해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성계가 왜구들을 소탕했죠. 그래가지고 황산벌 전투 같은 게, 황산벌이 아니지. 황산대첩 같은 게 고려 말의 왜구 침입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고려 말에 백성들 입장에서 살기 힘들었던 이유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입장에서 백성들 입장에서 너무 살기 힘드니까 여기가 아니고 딴 데 가서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할 만한 충분한 근거는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가 아니고 딴 데 가서 살고 싶다라는 얘기인 건데, 뭘 어떻게 살겠느냐? 머루랑 다래랑 먹고, 머루는 그냥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포도. 지금도 있어요. 머루 포도라고 따로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지금 먹는 포도는 토종 포도가 아니라 뭐 그 캠벨종이라 그래가지고 외래종인 거고, 이 머루는 우리나라 자생종인 거죠. 그리고 다래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자생종이 아니고, 그 다래라는 게 옛날부터 있었대요. 지금도 전통시장 같은 데 가보면 참다래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자생 키위죠. 이런 걸 먹고 청산에 살겠노라 인 건데, 그러면 포도랑 키위가 얘기하는 게 뭐 얘기하는 거냐? 고급 과일이냐?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면서 라는 소리겠죠. 자, 우는구나 새야. 자고 일어나 우는구나 새야. 너보다 시름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우노라. 새가 울어요. 너보다 걱정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울어라.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감정이입에 대한 거겠죠. 그리고 자고 일어나 우는구나니까 이거는 영탄법이 되겠고, 자, 새가 운다고 느끼는 건 당연히 내가 슬프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보다 시름 많은 나도, 그러니까 지금 화자가 자신의 처지랑 새를 비교하죠. 그래가지고 이거 관련해가지고 한자 성어가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때는 이제 동병상련 정도 쓰면 되겠죠. 자,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보았느냐, 물 아래 가던 새 보았느냐. 그 여기 왼쪽에 나온 이 본다 이거를 느냐로 해석하는 거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렇게 되는데, 이 새가 1번 날아가는 새일 수도 있고요, 밭일 수도 있어요. 이거 나중에 뒤에서 한번 정리를 더 하긴 하겠지만, 이 해석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얘기하시는 거를 쫓아가야 내신에서는 답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학교 선생님이 내니까요. 자, 가던 새가 되면, 그러니까 1번으로 해석하면 날아가는 새가 되는 거고, 2번으로 해석하면 갈던 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1번으로 해석해 볼게요. 가던 새 보았느냐, 물 아래 가던 새 보았느냐. 그러면 1번으로 해석하면 뭐냐면, 어떻게 물 아래 가요? 이 사람은 농부인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논에서 농사를 지으면 논에는 물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다 보면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논에 있는 물에 비친 위에서 하늘에 날아가는 그 새를 본 거죠. 이끼 묻은 쟁기를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보았느냐. 그래서 이 쟁기 같은 경우에도 여기 왼쪽에 보면 장글란이라고 돼 있는데 이 장글란 같은 경우도 해석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학교 해석을 따라야 돼요. 장글란 같은 경우도 쟁기가 있고 또 뭐가 있더라? 저 장신구가 있고 또 저거 뭐야? 낡은 무기가 있고 그래요. 그리고 가던 새도 밭도 있고 새도 있고 저것도 있다. 맞아. 떠난 임. 이거 나중에 밑에서 정리를 좀 할게요. 요 연이 그래서 좀 해석이 중요합니다. 근데 어느 쪽으로 해석하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은 날아가던 새를 보았느냐. 일단 1번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이끼 묻은 쟁기를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보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나는 현생에 있는데 쟤는 지금 저 새는 날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사람들이 1번으로 해석할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농민일 경우에는 속세에 대한 미련을 나타내는데 왜 그러냐? 동사 지을지 청산으로 갈지 고민된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 거는 별로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낮은 지나였지만 올 이도 갈 이도 없는 밤은 또 어찌 할 것인가. 올 이도 갈 이도 없는, 그러니까 외롭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올 이도 없는 밤은 굉장히 고독한 시간인데 근데 이거 되게 일반적인 고전 시가의 방식으로 해석하면 좀 맥락이 안 맞고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조 같은 거 해석하면 외로운 밤, 뭐 그리운 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건 그냥 사람 보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올 이도 갈 이도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까 내가 이거 배경이 뭐라 그랬어? 고려 말기에 백성들이 살기 힘든 상황이라 그랬잖아요. 왜? 사람들 다 죽어서. 그래서 그런 거죠. 자, 어디다 던지는 돌인가? 누구를 맞히려는 돌인가? 미워할 리도 사랑할 리도 없이 맞아서 운이로나. 자, 지금 이 연 같은 경우에는, 오연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던지는 돌인가? 이 사람은 돌에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 돌 자체는 부정적 상황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시련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는데, 누가 던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미워할 사람도 없고, 사랑할 사람도 없어요. 맞아서 우노라. 그러니까 이런 맞아서 우노라라는 얘기는 이 사람은 현실에 대해서 체념한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미워할 리도 사랑할 리도 없는 이유는 뭐예요? 다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체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죽인 주체가 몽골이 됐던 왜구가 됐던 아니면 뭐 굉장히 더 나쁜 상황으로 그 당시 부정부패한 관리들이 됐던 어쨌든 굉장히 살기 힘든 상황이 됐다는 건 맞자는 거죠. 근데 그 이 돌은 뭐야? 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르죠. 누가 던졌는지 진짜. 그냥 자기가 막 뭐 예를 들어서 땅 파다가 그냥 튄 돌에 맞았을 수도 있는 건데 이 사람은 그냥 굉장히 감정이 슬픈 상황인데 그런 뭐 어떤 상황에 누가 진짜 던졌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돌에 맞아서 자기가 울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살겠노라 살겠노라 바다에 살겠노라. 이번엔 바다입니다. 청산이 아니라 바다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아닌 곳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향이 되는 거죠. 자, 나문제 이게 뭐 저도 몰랐는데 이게 무슨 해산물 조개 일종이래요. 굴 조개를 먹고 바다에 살겠노라.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어떤 가난을 얘기하는 건데 가난하게 살겠다. 가다가 들어라. 애정지 가다가 들어오라. 이 외딴 부엌은 뭐 이 애정지라는 말도 논문에서는 굉장히 막 이런저런 얘기가 있긴 하던데 이게 고등학교 단위에서는 문제로서 이렇게 나온 거를 본 적은 없고요. 그냥 외딴 부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한옥에 가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옥은 화장실이 집 안에 있지 않고 따로 있거든요. 그것처럼 부엌도 집 안에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집 문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마루를 거쳐서 신발을 신고 나와가지고 돌아가지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엌 가는 거 자체도
외딴 부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그냥 부엌 가는 것 자체가 바깥이죠, 집안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외딴 부엌을 가다가 듣습니다. 뭘 듣느냐?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는 것을 듣노라. 자, 이거에 대해서도 해석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환각이다. 그러니까,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연주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 뭐, 마약을 했든지 술을 처마셨든지 해가지고 환각을 보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1번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현실에서 기적이 일어나길 바란다.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사슴 분장을 한 사람이 해금을 켜는 그, 뭐 말하자면, 우리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런 걸? 뭐 별산대 굿, 뭐 양주 별산대 굿놀이, 아니면 뭐 뭐니? 아, 갑자기 또 제목이 생각이 안 나냐? 말뚝이 나오는 거. 생각 안 난다. 그것처럼 탈 쓰고 하는 뭐 가면극 같은 게 사슴탈을 쓰고 해금을 켜는 가면극 같은 게 일제강점기까지 있었다라는 놀이가 그런 게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다. 그런 걸 보고 그래도 즐거워한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러면 뭐 2번으로 해석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부엌 가다가 잠깐 그 바깥에서 사람들이 놀이하는 걸 듣고 잠깐 즐거워한 거죠. 그렇게 된 거고. 3번, 이거를 잘못 적었다. 사슴이 아니라 사람이다. 사람이 장대에 올라가가지고 해금을 켜는 것을 들었다. 근데 이것도 웃기죠. 이렇게 해도 1번하고 별로 차이가 없죠. 현실에서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거랑 별로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해석을 제일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일단 1번이긴 해요. 그런데 학교에서 어떻게 설명하시는지에 맞춰가지고 해석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다 보니 불룩한 술독에 독한 술을 빚는구나. 자, 술이 뭐야? 조롱밭꽃 모양의 누룩이 매워. 이 맵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매울 신자인데, 자, 이거는 문제 푸는 거랑은 하나도 상관없지만 이 매울 신자를 언제 쓰냐 하면 그 여러분들은 술을 안 마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 와인 같은 거 맛을 표현할 때 보면 와인 맛을 표현할 때 sweet 아니면 dry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 sweet, dry를 표시할 때 이 sweet은 당연히 단맛일 거고 이 술은 되게 단맛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 dry 하다는 말이 단맛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단맛이 없다라는 이 dry를 표현할 때 자기들이 한자어를 쓸 때 이 매울 신자를 써요. 그러니까 이 조롱밭꽃 모양의 누룩이라는 거는 이게는 술 재료고요. 그러면 술 재료가 매워서 나를 붙잡는다. 그러니까 이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해석하자면 이런 거죠. 술이 나를 붙잡는다죠. 근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럴 리가 있나요? 술이 나를 어떻게 붙잡아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거꾸로 얘기한 거죠. 내가 술을 처먹는다죠. 그래서 이거 문제에 잘 나오는데 그 주체와 객체가 거꾸로 됐죠. 그래서 이거를 주객이 전도됐다. 이렇게 얘기를 잘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해요. 체념적 태도기도 하죠. 자, 여기까지가 됐고요. 자, 이 가던세 보았느냐 요 부분을 따로 빼가지고 한번 밑에서 좀 해석을 따로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가던세랑 잉 묻은 장글란이랑 이게 몇 년이었냐? 3년이죠, 3년. 3년의 다양한 해석. 이거 학교 설명을 따르세요. 제가 설명드리는 건 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설 문제나 아니면 다른 학교 문제나 이런 거 나올 때
이런 식으로 해석하곤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던세랑 잉 묻은 장글란에 대해서 이 화자를 뭐로 놓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져요. 화자를 유랑민 아니면 뭐 농민으로 놓을 때가 있고, 그리고 화자를 실연한 여인으로 놓을 때가 있고, 그리고 또 화자를 좌절한 지식인. 근데 이거 좌절한 지식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군인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좌절한 지식인이라고 보통 문제에 나오는데, 아, 군인이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나은데, 자, 그러면 농민으로 해석할 때는 가던세가 어떻게 되냐 하면 갈던 밭이 되고요. 그리고 실연한 여인으로 보면 떠난 임이 되죠. 그리고 좌절한 지식인으로 보게 되면 날아가는 새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조금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를 학교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문제 풀 때도 문제에서도, 그러니까 사설 문제 풀면 이 관련 이 다양한 해석 3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문제들이 나오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잉 묻은 장글란 같은 경우에 유랑민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당연히 쟁기로 보겠죠. 이끼 묻은 쟁기로 보겠고, 실연한 여인일 경우에는 은장도로 보거나 아니면 장신구로 보거나, 그리고 좌절한 지식인으로 볼 때는 제가 군인으로 해석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날이 무딘 무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해석할 때마다 주제가 다 달라져요. 주제가 어떻게 달라지냐? 농민을 주제로 할 경우에는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슬픔이 되는 거고, 그리고 실연한 여인이 주인공이다 라고 치게 되면 실연의 아픔을 잊으려고 내가 딴 데로 도망가겠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청산으로 도망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좌절한 지식인, 이제 뭐 몽골이랑 왜구가 너무 많이 쳐들어와가지고 죽겠다가 되면 속세를 떠나고자 하는 염세적인 태도. 염세적이라는 건 뭐냐? 세상이 짜증나 죽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 갈던 밭을 어떻게 의미적으로 해석을 하냐 하면 옛날을 그리워하는 거죠. 평화로운. 그리고 가던 새를 실연한 여인으로 볼 때는 요거는 임을 새로 의인화한 거죠. 자, 좌절한 지식인 같은 경우에는 날아가는 새가 자신을 위로하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자, 요런 방식이 되는데 학교에서 어디까지 설명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요것만 설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유랑민만. 그렇게 되면 이 실연한 여인이나 좌절한 지식인 이런 거는 크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학교에서 만약에 요거 세 가지를 다 설명한다. 그러면 이제 욕을 하면서 이거 세 가지를 다 외울 필요가 있기는 한데, 그런데 청산별곡 자체가 워낙 응용이 많이 되기도 하고, 이 좌절한 지식인,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 나온 것 세 가지 중에서는 실연한 여인이 좀 제일 적게 나오는 편이고, 좌절한 지식인까지는 나오는 경우가 좀 있어서 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설이 되겠고요. 자, 다음 작품에서 또 뵙겠습니다.